이분은 거의 한 1억 2천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가 무조건 저렴하게 산다고 다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이슈 없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결론은 시간만 지나가지 내 수익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88 대책 이후에 지금 정부가 DSR, 스트레스 DSR 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규제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인데 결론은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 3구, 용산구가 집값이 어떤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상승할 겁니다. 경기도권에 보면 이번에 별내선 연장선을 보면서 제가 많은 공부도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별내선 연장선 때문에 그쪽 지역이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전철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노선이 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횟수. 이제 운행 횟수겠죠. 운행 횟수.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전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횟수가 뭐 한 시간에 한두 번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버스 타고 그냥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횟수입니다. 횟수.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A 노선도 삼성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좀 전에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어디로 지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A 노선도 반쪽짜리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삼성역을 경유하고 통과된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삼성역까지 간다는 것은 2028년을 기점으로 본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8년은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왜 오늘 다른 얘기 해드렸냐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디로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별내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북쪽에 있죠. 구리, 남양주입니다. 여기가 파급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수도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분당선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이제 연장선이 나오면 수원, 광교, 용인, 분당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서울 안에서도 주요 일자리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 신사 이게 용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메인 일자리를 그냥 정면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행 횟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선점하실 분들은 수원 쪽에 있는 호매실 이쪽 라인을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판교죠, 판교. 이 판교를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판교를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은 지금 월판선이 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판선은 어떻게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인데 대부분 노선 자체가 수직으로 연결되었지 수평으로 개통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처음으로 수평으로 개통되는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 노선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서쪽이 약간 어떻게 보면 보고 일자리가 없는데 판교라는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예요. 이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신다 그러면 이 선점이라는 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로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헤럴드 경제 기사에 나온 건데 강남 판교 등 부촌과 연결되는 철길 따라 돈맥이 흐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렇게 보면 강남 20분 주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 판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자리죠. 이 지역을 내가 몇 분 만에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만큼 주요 일자리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향후 집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동네가 강남 서초죠. 아침에 보니까 원베일리가 60억 찍었습니다.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50억 찍었다고 뉴스 나왔을 때 난리 났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호가가 65억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60억 찍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곧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놀랄 일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은밸리가 60억 찍었죠. 이제 향후 5년 안에는 강남 안에 한강 바라보는 아파트는 100억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왜냐하면 돈은 쏠리는데 쏠리게 돼 있고 사람들은 가치를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뭐 비싸다 저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결론은 이 부촌 따라서 돈맥이 흐르는 거고 강남 판교를 어떻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냐가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원 장안구 정자동도 화서 프로지오 84가 11억 7,300에 얼마 전에 거래되었어요. 이게 이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지만 지금 수원조차도 얼마 11억 7,300이면 12억 시대입니다. 12억 시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집값 상승할 때 수원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10년 만에 집값이 올랐다 이랬습니다. 10년 만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원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움직임이 없는 동네다. 그런데 이제는 호벤실이라는 이쪽 지역에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 자이 아이파크 여기는 월판선이 지나가는 길이죠. 화서 프로조하고 평촌 자이 아이파크 공통점이 신축 아파트고 여기가 지금 월판선 개통 기대감으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10억 2천의 새 주인을 찾았다. 10억 2천에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광명 여기도 지금 12억대, 비싼 거는 14억대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왜?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앞으로 얼만큼 주요 일자리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지 그리고 얼만큼 편안하게 올 수 있는지 이게 모든 집값의 향배가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화서역, 호매실역 여기는 수원인데 수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고 가장 빠진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이제 재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여기가 예타 면제되었죠. 예비타당선 면제되면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떠올랐는데 지금은 조금 조용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내가 거주하면서 투자의 목적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월판선입니다. 월판선은 보시는 것처럼 판교부터 월곶까지 지나가는 노선이고 인덕원, 안양, 시흥 그리고 월곶 이쪽은 어떻게 보면 강남 진입이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인덕원은 이제 조금 우리가 재평가 받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서울 접근성은 떨어지는 지역인데 서울 주요 일자리가 아닌 판교 주요 일자리와 통과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는 이쪽 지역으로 많이 갈 겁니다. 여기 판교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가 있죠. 경기도, 광주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있는 직원들의 베더타운이라고. 왜?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집값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이쪽 지역 밑에 있는 분당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가 어떻게 보면 판교 그리고 분당에 제2의 베더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베더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양, 마랑 그리고 장곡, 시흥시청, 월곶이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도, 광주도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사는데 가구나 여기가 월세가 없답니다. 그만큼 대기 인원이 있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는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이쪽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조금 주목하신다 그러면 실거주로 목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 8호선 개통되었는데 8호선 개통되어서 별내지구부터 시작이어서 암사일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8호선까지 연결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남 접근성은 한 번 더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실 쪽에서 어떻게 보면 버스 타고 다시 한번 넘어오든지 안 그러면 2호선으로 환승해야 되는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얘는 다른 연장되는 전철 노선하고 틀리게 횟수가 많답니다. 횟수, 운행 횟수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운행 횟수 때문에 기다림 없이 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 지금 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지나가느냐도 중요하고 이 전철의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지금 경매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낙찰되었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이제 84제곱미터고 낙찰은 5억 7,900에 받았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실거래가가 8월 달에 7억 1천만 원까지 찍혔습니다. 물론 청이 우리보다 좋지만 저층도 6억 6천에 거래되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보다는 낙찰 받은 사람은 최소한 1억 정도 이상의 시세 차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물건 볼게요. 벨레스는 언제 개통되었죠? 8월 달에 개통되었어요. 8월 달에. 다산이고 여기는 똑같은 84제곱미터고 여기는 7억 8천에 낙찰되었어요. 7억 8천에 낙찰되었는데 9월 달에 실거래가가 9억 2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낙찰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차익은 얼마 없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가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억 2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2달 상간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는 뜻이에요. 경매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시세 차익도 중요하겠지만 상승하는 지역에 내가 가서 낙찰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7억 8천에 낙찰받고 지금 현재 9억 2천에 실거래가 된다 그러면 약 1억 4천 정도의 차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18명이나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너무 높게 낙찰 받았지 않느냐고 다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철이 개통되면서 분위기를 타니까 실제적인 거래는 9억 2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 한번 봅시다. 여기도 다산 롯데캐슬이고 여기도 84고 여기도 7억 9,900에 낙찰되었어요. 7억 9,900에 낙찰되었고 같은 건데 얘도 똑같이 9억 2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한 1억 2천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입찰 보려고 하는 데가 상승의 힘이 있는 지역인지 지금 내가 무조건 저렴하게 산다고 다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쏠리는데 상승의 힘이 있는 지역에 가서 나의 투자금을 묻어놓고 시간을 투자해야지 아무 이슈 없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 결론은 시간만 지나가지 내 수익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상승의 힘이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인 게 공통점이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거를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밸리가 얼마에 분양됐는지 압니까? 16억에 분양됐어요. 16억에. 실제적으로 취등록세까지 다 합쳐서 약 16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6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좋은 데 투자한다는 건 이렇게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놀랬어요? 놀랄 수 있지. 이거는 이제 월판선인데 이게 삼성레미안 구축이에요. 여기도 건물 면적이 23.99, 84에서 조금 작아지는 물건인데 여기는 보시면 9월달 입찰일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5억 7,800이고 입지를 봐야 되겠죠. 안양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이제 월판선이 지나가는 이쪽이 굉장히 이제 핫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좀 전에 봤는 편촌 자이 아이파크도 여기서 한 블록 지나서 있는데 여기가 10억 2천에 거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단지 초역세권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지니고 있지만 단점은 20년 조금 넘은 구축이라는 단점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래도 대단지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는 상승의 힘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잘 조사해서 입찰 보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향후에 시세 차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단기 매도할 것인가 보유하면서 수익을 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다른 것처럼 5년, 10년씩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 2년에서 4년, 때로는 단기 매도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2년에 한 번씩 계속 잘 갈아타는 게 어떻게 보면 비과세 받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데 이런 세금 제도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 그러면 의외로 아파트로 돈 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도 지금 경매 시장에서 너무 뜨거워서 내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서 내가 살 수 없는 매물을 경매에서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복귀를 하니 낙찰 후 수익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복귀를 조금 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과거 시세를 꼭 보셔야 돼요. 한 1년 후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 정도 시세에 이 정도 낙찰받아도 지금 시세가 상승하니까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더 낙찰 옵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